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치과 주치의 전승환입니다. 근데 오늘은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가성비 치료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분들은 어떤 치료를 좀 해야 가성비 있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치아가 없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 계획이 일단 가철식과 고정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철식은 다시 틀니랑 임플란트 틀니로 나눌 수가 있고, 고정식은 프라치 전체 임플란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4가지를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파도에 따라서 이게 넘실넘실 되면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틀니라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그 배가 닷을 내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틀니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틀리긴 틀린데 어느 정도 유지를 얻을 수 있는 요게 임플란트 틀니. 그 다음에 고정식 치료는 다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새 많이들 하는 이제 풀아치라는 형태의 치료가 있고, 전체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있어요. 풀아치는 전체 악궁에 임플란트를 적게는 4개에서 6개 정도 식립을 한 다음에 한 덩이의 치과 보철물을 만들어서 전체 악궁의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형태의 치료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 임플란트는 치아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필요한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하고 뼈 이식을 하기도 해서 전체 치과 보철물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이거는 풀아치와 다른 점은 어금니, 앞니, 어금니 이렇게 3분악으로 보철물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풀아치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가철식과 고정식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가철식은 그러니까 꼈다 뺐다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고정식은 입안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가발이랑 모발 이식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발은 바람이 불면 이게 벗겨지기도 하고, 뭐 실제로 벗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모발 이식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고정식은 임플란트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틀니가 뭐 나쁜 치료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불편할 수가 있고, 또 틀니에 대한 환자분들의 적응력이 다 달라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시죠.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보단 틀니라는 치료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환자분들에 대한 적응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틀니 치료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틀니라는 것 자체가 잇몸에 얹혀져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잇몸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틀니가 잘 안 맞기도 하고,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다 흙이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치아가 없으면은 잇몸뼈가 점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틀니까지 얹혀져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잇몸뼈는 더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잇몸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임플란트가 하기 어려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틀니 치료의 단점이 아마 그거가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어요. 가철식이랑 고정식의 차이는 알겠는데, 고정식 중에서 풀아치랑 전체 임플란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풀아치랑 전체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는 보철물의 상부 구조물이 어떤 차이인지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건데, 보통 전체 임플란트는 이렇게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제작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3분악으로 어금니, 앞니, 어금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를 이제 전체 임플란트라고 설명을 하고, 풀아치는 치과 보철물이 한 덩이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보통 이제 풀아치라고 얘기를 해요. 임플란트 틀니하고 풀아치 임플란트는 탈착 여부를 제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원장님은 둘 중 어떤 치료를 좀 더 선호하시나요? 당연히 풀아치를 더 선호를 하고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죠. 왜 그러냐면은 오버덴처 임플란트 틀니도 결국에는 틀니거든요. 그래서 뺐다 뺐다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틀니의 불편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풀아치는 틀니와 다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틀니의 단점을 느낄 수 없이 저장력도 강하게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치료법마다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유는 그러니까 치료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기공료에서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일단 환자분께서 느끼시기에 어떤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차이가 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차는 빠르고 좋고, 저렴한 차는 그만큼 빨리 달리지 못하고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틀니가 저렴한 치료이기 때문에
틀니,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는 임플란트 틀니, 보통 오버덴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방법, 그 다음에 풀 아치, 그 다음에 전체 임플란트. 아무래도 임플란트 개수가 더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또 뼈 이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가 가장 비싼 치료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5월이 또 가정의 네. 부모님들 임플란트를 준비하시는 젊은 자제분들이 네. 있을 텐데 네. 대학생 자녀가 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번 돈으로 네. 부모님의 치료를 해드린다면 어떤 치료가? 아무래도 비용에 제한이 없다면은 임플란트를 많이 심고 튼튼하게 끄음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될 수가 있잖아요. 틀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성비 있는 치료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니는 아래 틀니는 상당히 쓰기 불편하고 위에 틀니는 상대적으로 쓰는 게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해진 예산이 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다가 그 예산을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고 위에는 가성비 있게 틀니를 하고 아래는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은 가성비 있는 치료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맨 끝에 있는 치아는 사실 빼도 저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맨 끝에 치아가 저작을 담당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전체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정도의 환자분이면은 아주 많이 불편하신 상태인데 아주 정상적인 저작 기능이 한 90% 정도만 회복이 돼도 이미 치료 전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임플란트 하나씩은 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치료를 하려면은 맨 끝에 있는 치아를 빼서 치료 계획을 세워도 뭐 충분히 괜찮다. 전체 전압 임플란트는 어떤 병원에서 하면 그러니까 사실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치료 결과는 똑같을 수 있는데 치료 과정은 어떤 병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치료 과정 중에 얼마나 환자분들이 좀 덜 불편해 하는지, 덜 괴롭게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치아가 없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보통은 그 기간을 임시 틀니로 보냈어요. 근데 틀니라는 치료가 원래부터 불편한데 임시 틀니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잘 맞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방식의 치료 과정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전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당일 내지는 다음날 고정되어 있는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께서는 불편한 틀니를 안 쓰셔도 되고 또 치료 과정이 끝날 때까지 딱 고정되어 있는 임시치아를 갖게 되심으로써 치료 과정상에 크게 불편감 없이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 과정상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치료가 접목이 되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틀니랑 임플란트 틀니 그리고 풀아치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각 치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제 환자분의 사정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고 환자분의 잇몸뼈의 상태도 다르고 또 각 치료 방법에 대한 환자분의 적응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원장님께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맞는 치료 계획인지 이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